반갑습니다. 수학의 정석 실력편 차윤우입니다. 자, 방정식의 정말 마지막 시간입니다. 13단원 실력편 문제. 지난 시간에서 바로 풀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문제들을 풀면서 뭔가 모든 문제가 하나씩 조건이 부족한 느낌들을 받았을 거 생각합니다. 그래서 연립방정식이야. 모르는 문자가 3개야. 그럼 식이 3개가 있어야 되는데 식이 2개밖에 없어. 그러면서 실수 조건. 그러면서 정수 조건. 그러면서 땡땡 조건. 자, 이런 것들을 해결하는 것들을 지난 시간에 계속해서 공부했습니다. 이번 시간도 마찬가지인데 이번 시간에 공부를 하는 문제들은 조금 더 독특합니다. 조금 더 얼핏 보면 더 난해해요. 그러나 원리, 큰 틀에서는 동일하니까 잘 따라오시고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13-26번. 자, 이런 거예요. 다음 조건을 만족하는 정수 A, B. 그러니까 역시 정수 조건이 주어진 건 동일합니다. 여기까지는 알겠어요? 그래서 이런 거야. 정수 조건이 주어져 있는데 뭐지 이게? A는 음수고요. B는 양수란 말이 나와 있는 거죠. 그죠? 그리고 A 세제곱, B 세제곱이 91. 그러니까 실제로 이런 겁니다. 모르는 문자가 몇 개야? A, B 2개. 식이 몇 개 있습니까? 딱 하나 있습니다. 그리고 정수 조건이 있는 거야. 이런 느낌인 겁니다. 자, 이해하겠습니까? 그래서 사실은 정수 조건이 주어진 부정방정식인데 요걸 갖다가 잘 뜯어봤더니 이게 인수분해가 되죠. A 플러스 B의 A 제곱 마이너스 AB 플러스 B의 제곱이 되고 이게 90인데 91을 봤더니 91을 3의 배수 아니고 5의 배수 아니고 홀수니까 7의 배수 7의 배수 7 7일은 7 7, 3, 21 이거 7 곱하기 13 이렇게 되는 겁니다 지금. 그러니까 실제로 문제가 뭐냐면요 정수 조건이 주어진 부정방정식인데 문제가 인수분해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둘을 곱한 게 7 곱하기 13이니까 뭐 이런 거지. 7, 13, 뭐 13, 7, 뭐 이것도 있습니다. 1, 91, 91, 1. 또 있습니다. 마이너스 1, 마이너스 91. 이런 식으로 이제 뿔마까지 포함하면 조금 더 조합이 많아. 어쨌든 그런 것들인데, A 플러스 B? 요 식들을 잘 째려봤더니 얘가 어떤 꼴인 거 아니? 문제가 A가 음수이고 B가 양수니까 무조건 이 값은 더한 값은 양수인지를 몰라. 하지만 뭐는 알 수 있냐면요. A 곱하기 B가 음수인 거 확실합니다. 맞습니까? 그런데 이 뒤에 걸 봤더니 A제곱, B제곱, 마이너스 AB. AB가 음수래. 그럼 마이너스 AB는 무조건 양수죠. 이거 양수, 이거 양수, 이거 양수 맞습니까? 오케이. 무조건 여기가 양수가 됩니다. 근데 곱한 값이 91이 되려면 무조건 이 값도 양수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많아 보이는 조합이지만 좁혀졌습니다. 둘 다 양수인 거야. 둘 다 양수인 겁니다. 그럼 이제 이것만 하면 되는 거지. 자, 둘 다 양수일 때 가능한 조합은 1, 91 또는 91, 1, 7, 13, 13, 7 이렇게 4개의 조합이 가능해. 그걸 풀면 돼. 그걸 풀었고 답을 내면 답이 나오긴 합니다. 근데 그 4개를 또 굳이 다 풀 필요가 없습니다. 뭐를 보냐면은 여기 주어진 뒤의 식을 보고 요 식과 앞의 식을 비교를 했을 때 요 뒤의 식은요. A가 음수고 B가 양수니까 양수인 것만 넣고 보면은 A제곱 양수죠. 요 식은 플러스 B로 묶어내면은 이 식은 B-A가 됩니다. 맞습니까? 그죠? 그랬을 때 마이너스 A는 무조건 양수 맞습니까? 이런 거야. 얘 양수, 이것도 양수. 전부 양수야. 그런데 이거랑 A 플러스 B를 비교하면은 무조건 A제곱하고 A는 A제곱이 더 크거나 같습니다. 1이면 같고 1보다 크면 무조건 얘가 큰 거예요 지금. 마찬가지야. B랑 B 곱하기 B 마이너스 A도 무조건 이게 크죠. 왜요? B는 B 곱하기 1이고 여기는 B 곱하기 B 마이너스 A인데 이게 정수끼리 더한 거니까 무조건 이 값은 1보다 크단 말이야. 알겠습니까? 네. 양의 정수 빼기 음의 정수니까 양의 정수 더하기 양의 정수의 느낌이죠. 그래서 1보다 크기 때문에 무조건 이게 크기 때문에 이게 가능한 조합은 다 되는 게 아니라 알겠습니까? 얘가 1이고 얘가 91이거나 얘가 7이고 얘가 13인 거밖에 안 되는 겁니다. 됐습니까? 그럼 이걸 풀면 되는 거예요. 연립방정식 풀면 되는 겁니다. 자, 풀어보겠습니다. 얘가 1이고 91이려면요.
a 플러스 b는 1. 그 다음 이 식은 여기 써볼까요? a 플러스 b의 제곱 마이너스 3ab 되겠습니까? 이게 91. 그죠? 그래서 여기다가 1을 대입하니까 1의 제곱 빼기 3ab가 91이니까 요거 넘어가고 넘어가게 되면은 ab가 마이너스 30이 됩니다. 그래서 더하면 1, 곱하면 마이너스 30이 되는 숫자는 뭐가 있습니까? 5하고 6하고 곱하면 30이고 여기가 5하고 마이너스 6이 되면 문제의 조건을 만족합니다. 그래서 A가 5, B가 마이너스 6 또는 A가 마이너스 6, B가 5. 근데 문제에서 A가 음수니까 A는 마이너스 6, B는 5. 이게 답이 되는 거죠. 되겠어요? 그죠? 자, 또 쏘리. 깜짝이야. 더한 게 1이야. 더한 게 1이네, 1. 이거 더한 마이너스 1이잖아. 쏘리. 마이너스하고 플러스 6이죠. 그럼 이게 마이너스 5하고 여기가 플러스 6. 이렇게 됩니다. 실수하면 안 돼요. 이제 이걸 갖다가 요거 두 개 이용해서 근과 계수와의 관계로서 또 방정식을 만들어서 풀어도 되는데 그렇게 할 필요 없이 그냥 이렇게 정수근들이기 때문에 쉽게 유추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것도 가능한 거지. 이것도 가능한 거야. a 플러스 b가 7이고요. 그 다음에 요 뒤에 게 13이 돼도 됩니다. a 플러스 b의 제곱 마이너스 3ab가 13이 돼도 되는 겁니다. 그럼 요 값이 얼마냐면 7이기 때문에 7의 제곱이면 7, 7에 49가 됩니다. 넘어가면은 36은 3ab. 따라서 ab는 12가 되는데 이거 문제의 조건을 만족하지 않습니다. 왜? a가 음수, b가 양수니까 곱한 건 무조건 음수가 돼야 돼요. 알겠습니까? 따라서 만족하는 답은 a는 마이너스 5, b는 6이 되겠습니다. 자, 조금 더 독특하죠? 자, 그 다음 문제는 조금 더 독특합니다. 자, 봅시다. n은 양의 정수. 양의 정수가 뭐야? 자연수, 자연수. 그지? n은 자연수. b는 소수, p는 소수. 근데 이 소수도요, 당연히 자연수인 거야. 우리가 약수배수 이야기할 때 고등교육 과정에서는 소수라든지 짝수라든지 홀수는 자연수에 대해서만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소수가 뭡니까? 1하고 자기 자신 이외의 약수가 없는 숫자를 소수라고 부르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도 자연수고요. 자, n의 x에 관한 3차 방정식이 있는데 이것의 한 근이 또 양의 정수야. 역시 자연수니까 이 문제는 올 자연수에 관한 문제인 거야. 그래서 지금 한 근이 자연수인데 그럼 나머지 두 근은 몰라. 그래서 어쨌든 그 한 근은 자연수니까 이 방정식을 풀어한 뜻은 그 근을 구하는 겁니다. 3차 방정식 푸는 거니까 이 방정식의 근은 몇 개입니까? 3개입니다. 3개 다 구하는 거야. 알겠어요? 그러면 이런 거지. 그 한 근이 자연수니까 그 자연수 근을 쌤이 알파라고 놔볼게, 알파. 이 식은 알파 세제곱 플러스 n 알파의 제곱 마이너스 5 마이너스 n의 알파 플러스 p는 0이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 중에서 독특한, 유니크한 내용이 있습니다. 뭐냐? 바로 소수 p입니다. 이 소수 p라고 하는 게 있기 때문에 이 소수 p는 항상 1 곱하기 p꼴밖에 될 수가 없는 거야. 그러면 지금 이게 무슨 문제입니까? 자연수 조건이 있는 부정방정식 문제죠. 왜냐면 모르는 문자가 n도 몰라, 알파도 몰라, p도 몰라, 모르는 문자가 3개나 있는 거야. 식은 꼴랑 하나밖에 없는 겁니다. 어떻게 풉니까? 무조건 정수는 정수 곱하기 정수 형태로 만드는 겁니다. 근데 그 중에서 요 p라고 하는 것이 오직 1 곱하기 p니까 나머지에는 p가 없기 때문에 이 식을 이렇게 바꾸는 거죠. p는 요걸 갖다가 싹 다 넘기는 거야, 이렇게. 그냥 이렇게 넘기니까. 그러니까 마이너스 p는 이렇게 넘겨볼까요? p를 넘기자, 그냥. 그럼 이 식은 모두 알파에 관한 식이니까 알파로 묶어내면 알파 제곱 플러스 n 알파 마이너스 5 플러스 n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표현을 하고 나면은 왜 그런지 알겠죠? 이 n도 자연수, 알파도 자연수야. p도 자연수고. 근데 요 값이 1 곱하기 p밖에 안 된다니까. p가. 그럼 이런 거지. 얘가 곱으로 표현되어 있으니까 이 운명은 둘 중에 하나입니다. 얘가 1이고 얘가 마이너스 p이거나. 맞습니까? 얘가 p이고 얘가 마이너스 1이거나. 이 둘의 운명밖에 없는 거야. 왜냐면 이 알파는 무조건 자연수니까 양수가 돼야 되고 이것 곱하기 이게 마이너스 p가 되는 방법은 1 곱하기 마이너스 p, p 곱하기 마이너스 1. 이거밖에 없는 거예요. 어차피 이것도 다 정수기 때문에. 그래서 이걸 푸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첫 번째. 알파가 1이면 무슨 일이 벌어지느냐? 그와 동시에 알파 제곱 플러스 n 알파 마이너스 5 플러스 n이 p가 되는 거죠. 당연히 p는 소수고요. 이 알파 1 집어넣으면은 1에다가 5를 빼면 마이너스 4가 되고요. 이 알파가 1이니까 4 플러스 2에는 p가 나오게 됩니다. n이 자연수네. n이 자연수일 때, 이게 마이너스 p네요. 마이너스 p. 그래서 한마디로 이걸 p를 구하면 p는 4-2n이거든요. 근데 p 역시 또 자연수잖아. 그러니까 가능한 n 값은 뭐 가능합니까? n이 자연수니까 1 가능하고요. n이 2가 되는 순간 4 빼기 4는 0이 되기 때문에 안 되는 겁니다. 3이 되는 순간 음수니까 또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n이 1이 가능한 겁니다. n이 1이면 p가 얼마가 되니까 2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답이 나오는 거야. 그래서 식은 하나밖에 없지만 알파가 1, n도 1, p도 2. p 소수 맞습니까? 오케이, 이렇게 나오는 거야. 자, 두 번째. 이 부분이 p가 되고 요 값이 마이너스 1이 될 때를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알파가 p가 될 때를 구하는 거야. 뭐가 되는 거예요? 알파 제곱 플러스 n 알파 마이너스 5 플러스 n이 마이너스 1인 겁니다. 좋아. 이 알파 자리 p를 대입해서 다시 한번 써볼까요? 그럼 이건 거죠. p의 제곱 플러스 mp 마이너스 5 플러스 n은 마이너스 1이 되고요. 자, 요걸 이제 푸는 건데 p가 소수니까 요 p를 갖다 이용해서 식을 바꾸기 위해서 이런 거예요. 지금 요 식은 n하고 p에 관한 식이잖아요. 식이 하나밖에 없잖아. 근데 자연수 조건 있잖아. 그래서 이걸 이용해서 풀기 위해서 요거를 정수 곱하기 정수는 정수 형태를 만들어주는 겁니다. 그래서 p로 묶어내니까 p 플러스 n, 앞에 거랑 비슷한 형태죠. 넘기면 이 값이 4-n이라고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원칙적으로 그냥 풀면은 이거는 풀 수가 없는 건데 얘 양수 맞습니까? 얘 양수 맞습니까? 그럼 무조건 이 값이 양수가 돼야 되는 거야. 그럼 가능한 n 값이 자연수기 때문에 1, 2, 3밖에 안 되는 겁니다. 됐습니까? 그럼 n이 1이면 요 값이 3이 되는 거야. 그럼 이게 뭐예요? p에 p 플러스 1이 3이 돼야 되는데 그럼 요 값은 1이거나 3일 수밖에 없는데 1이어도 안 되고 3이어도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만족하는 게 없는 거예요. n이 2가 되면 요 값이 p에 p 플러스 2 이퀄 4 빼기 2니까 2가 돼야 됩니다. 그러면은 요 값이 p가 얼마 안 되는 거예요. 되는 게 없습니다. 이게 3이면 p에 p 플러스 3이 1이 돼야 되는데 역시 p 플러스 3이 무조건 자연수가 3보다 크기 때문에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요거 만족하는 답이 없는 거죠. 그럼 최종적인 정답은 뭐냐? 그래서 알파가 1, 무슨 말이야? 한 근이 1인 것밖에 안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때 n은 1이고 그때 p는 2인 것밖에 안 되는 겁니다. 그럼 이 식은 결국에는 어떤 식이냐면은 이런 식인 거야. 요 식은 자 x의 세제곱 그 다음에 이게 1이니까 1x의 제곱 그 다음에 n도 1이기 때문에 얼마입니까? 마이너스 4x p가 방금 2였습니까? 플러스 2는 0. 네, 이렇게 생긴 3차 방정식이라는 걸 알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질문이 뭐냐면 이것의 근을 전부 다 구하는 거니까 이 근을 구해보겠습니다. 그래서 그 근 중에서 한 근이 양의 정수인데 그 양의 정수 근이 얼마였어요? x가 1이었으니까 조립제법 해보겠습니다. 1, 마이너스 4, 플러스 2. 조립제법으로 1 더하면은 2, 마이너스 2, 0이 돼서 이렇게 나오겠습니다. 인수분해하면은 x 마이너스 1에 x제곱 플러스 2x 마이너스 2는 0이고요. 따라서 만족한 x는 1 또는 근의 공식에 마이너스 b 다시 뿔마 루트 b 다시 제곱 마이너스 ac니까 이렇게 답이 되겠습니다. 자, 풀 수 있겠습니까? 전체적으로 보면은 이 문제가 왜 어려워? 부정방정식 문제이기 때문에. 다른 문제보다 어려운 이유가 뭐야? 식은 하나인데 부정방정식에서 모르는 문자가 3개가 있는 거야. 그런데 하나는 소수, 2개는 자연수란 조건으로 좁혀나가다 보니까 식이 풀어지는 겁니다. 전체를 보면 안목이 길러지죠? 자, 도형 문제도 하나 풀어보겠습니다. 13-28번. 굉장히 낯선 문제처럼 보이는 굉장히 평이한 문제입니다. 이 문제는. 자, 뭔가 하니 오른쪽 그림과 같이 직사각형 ABCD 내부의 PQ가 AD에 평행하게 놓여 있습니다. AD에 평행하게 놓여 있습니다. 그랬을 때 요 길이가 4, 이 길이가 4루트 2야. 질문이 PA랑 PB 요 길이와 이 길이를 구하는 문제입니다. 자, 그림이 큰 게 있나요? 봐볼까요? 좋아. 그러니까 질문이 뭐냐면 선생님 요 길이 X라고 놔볼까? 요 길이 Y라고 놔볼까? 그래서 PA랑 PB 길이를 구하는 문제입니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구할까 하면은 얘가 비스듬하게 있고 비스듬하게 있고 PQ 길이가 이렇게 움직이게 되면은 뭐 실제로 길이 다 달라지겠죠. 달라지는데 이것들이 무슨 관계가 있는 거야. 어떤 관계가 있냐면은 이런 건 외워서 푸는 건 아니고 우리가 요 길이하고 이 길이를 봤으면은 요렇게 보조선 기하 문제는 항상 보조선 그는 게 핵심이에요. 수선 그리면 우리 중3 과정에 피타고라스 정리를 배웠죠. 자, 여기를 쌤이 A라고 놔볼게요. 여기를 B라고 놔볼게요. 여기를 C라고 놓으면은 이게 성립하는 거죠. A제곱 플러스 C의 제곱은 4루트의 제곱인 32가 성립합니다. 마찬가지로 B의 제곱 플러스 C의 제곱은 4의 제곱인 16이 성립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A, B, C, D를 구할 수는 없지만 이런 관계식을 얻을 수가 있는 거야. 그런데 지금 나는 X하고 Y의 값을 구하는 건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긋고 이렇게 그으면 자, 요 길이는 이 길이는 똑같이 동일하게 A가 되고요. 여기 동일하게 B가 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거 얼마나 보니까 D라고 쓰면은 이게 뭐가 성립하냐면은 X의 제곱을 구하고 싶은데 이거는 A 제곱 더하기 D의 제곱은 X의 제곱이 되는 거예요. 그죠? 그 다음에 B의 제곱 더하기 D의 제곱은 Y의 제곱이 되는 겁니다. 식이 너무너무 무시무시하게 많아. 근데 그 중에서 우리가 관심이 있는 거는 XY 관심이 있어요. 맞습니까? 관심이 없는 건 뭐야? A, B, C, D가 관심이 없어. A, B, C, D는 임의로 놓은 거야. 그래서 A, B, C, D를 소거할 생각을 하면 되는 겁니다. 그 중에서 여기 C 보이고 C 보이죠? 여기 D 보이고 D 보입니까? 일단은 한 문자씩 소거를 해보겠습니다. C를 소거하기 위해서 이 식을 위에서 아래껏 빼면은 A제곱 마이너스 B의 제곱은 30에서 16 빼니까 16이 되겠습니다. 마찬가지요. 이 식도 위에서 아래껏 빼면은 D제곱 사라지고, 재미있게 A제곱 마이너스 B의 제곱이 되고, X제곱 마이너스 Y제곱이 되겠습니다. A, B도 관심이 없다니까, 따라서 이 식을 놓고 되면은 뭐가 됩니까? X제곱 마이너스 Y제곱은 16이 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인수분해가 되죠? X 마이너스 Y, X 플러스 Y, 이퀄 16이고요. 요게 16이 지금 문제에서 뭐 자연수 조건 같은 게 있나 봐볼까요? 문제가. 자, 문제에서는 조건이 PA, PB의 길이가 자연수 조건이 있는 거야. 그러니까 원칙적으로 이 상태만 가지고 더 이상 풀 수가 없는 겁니다. 이걸 만족하고 끝인 거야. 근데 자연수기 때문에 얘도 자연수, 얘도 자연수니까 무조건 이 값은 그죠? 자연수일 수밖에, 아니, 요 값은 이제 16의 약수일 수밖에 없는 겁니다. 얘가 자연수고 얘가 자연수일 수밖에 없는 거야. 이게 음의 정수 될 수 없습니다. 양수, 음수 곱하면 음수 나오는 거니까. 근데 무조건 XY 자체가 자연수니까 더한 게 뺀 거보다 클 수밖에 없으니까 가능한 조합은 1이고 16이거나 2이고 8인 것밖에 없는 거야. 4, 4는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연립방정식 풀면 되는 거죠. X-Y가 1, X 플러스 Y가 16. 두 개 더하게 되니까 2X는 17. 따라서 X는 2분의 17이 되면은 안 되는 겁니다. 자연수가 아니기 때문에. 그럼 만족하는 게 뭐야? X 플러스 Y는 2. X 마이너스 Y는. X 플러스 Y는 8. 위아래를 더하게 되니까 2X는 10. 따라서 X는 5, Y는 3이 문제의 조건을 만족하는 겁니다. X가 뭡니까? PA. Y가 뭡니까? PB. 따라서 PA는 5, PB는 3. 어렵지 않죠? 공식을 외워서 푸는 게 아니에요. 그냥 도형을 보고 이 도형에서 직사각형인데 비스듬한 선분이 있으니까 여기에 지금 평행하다고도 나와 있기 때문에 이걸 평행하고 수직한 걸로 나눠서 피타고라스 정리식을 세우는 겁니다. 자, 마지막 이 대망의 여정의 마침표를 찍어봅시다. 자, 양의 정수 A, B, C, D가 다음 조건을 만족할 때 D-B의 값을 구하십시오. 역시 무슨 문제야? 자, 모르는 문자가 몇 개입니까? A, B, C, D 4개야. 식이 몇 개입니까? 하나, 둘, 3개 있는 겁니다. 식이 부족하지. 그 대신 무슨 조건이 있습니까? 양의 정수 조건이 있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접근하는 거야. 그럼 일단 이걸 가지고 뭔가 알만한 식으로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4제곱, 5제곱, 3제곱, 제곱, 1제곱 이렇게 나와 있으니까 이게 이제 뭔가 A하고 B는 밀접한 관계 이런 거예요 지금이. 이게 A, B, C, D라고 있으면은 이런 관계야. 요거 두 개가 굉장히 밀접한 관계고요. 그러니까 A 알면 B는 자동으로 알 수 있는 거야. 그 다음에 C 알면 D 자동으로 알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A하고 C가 지금 이렇게 나와 있는 거예요 지금. A하고 B가 한 세트, C하고 D가 한 세트, 그 다음에 A하고 C에 대한 관계식이 나와 있는 거죠.
그러면서 문제가 자연수 조건이 나와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이걸 식을 세우는데 이게 이런 거예요. 좋아. C가 나와 있고 A 나와 있으니까 나는 A를 한번 구해볼래. A를 구하려면 이 A가 뭐냐면은요. B에 자 이게 얼마냐면 5분의 4제곱이야 이게. 알겠습니까? 그럼 마찬가지야 또 A를 구하면 C를 구하면 C는요. 양변을 세제곱분의 1로 나누게 되면은 D에 3분의 2제곱인 거예요 지금.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런 걸 우리가 다루는 게 익숙하지 않기 때문에 실제로 이걸 지수 단원에 나중에 다루거든요. 익숙하지 않기 때문에 이걸 이렇게 풀어갖고 뭐 대입해서 풀면 이제 막 풀이가 어거지가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게 아니라 어떻게 풀 것인가 봤더니 어차피 A 자연수, B 자연수 다 자연수 아닙니까? 그럼 이 5분의 4제곱이라는 꼴이 있다는 뜻은 B가 반드시 몇 제곱꼴이야? 5제곱꼴이라는 뜻이야. 자 다시 이 B의 5분의 4제곱이 자연수가 나오려면은 이 B가 5제곱꼴이 아니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수가 분수인 게 고교 교육과정에서 현재 아직 안 배웠습니다. 나중에 후반부에 배워요, 여러분이. 지금 배우는 게 아니라, 상편에 배우는 게 아니라. 그래서 이거를 이렇게 놔보는 거야. 어떤 수의 5제곱과 어떤 수의 4제곱이 똑같다는 뜻은 이거를 이렇게 가정하는 거야. 자, A의 5제곱, B의 4제곱. 근데 어차피 자연수거든요. 실제로 아까 있으면 이런 얘기 했죠. 이 B는 5제곱수가 아닐 수가 없어요. B가 만약에 5제곱수가 아니야. 뭐 B가 예를 들어서 4제곱수인 뭐 16이야. 이러면은 A의 5제곱은 16을 풀면은 만족하는 A의 자연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B는 뭐가 하냐면 32 같은 거 가능해요. 왜? A의 5제곱은 32가 되면, 그러니까 B의 4제곱이 32가 되면은 A의 5제곱은 32가 되면서 A가 자연수가 나올 수가 있는 거야. 그러니까 반드시 이걸로부터 우리 가능한 건 B는 5제곱수가 되는 겁니다. B가 5제곱수야. 마찬가지야. A는 반드시 4제곱수가 돼야 돼. 그래야지만 같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갖다가 equal 어떤 수의 20제곱수로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왜 그렇게 표현을 했냐면요. 이렇게 표현해야지만이 A가 뭐가 되냐면은 M의 4제곱수가 되고요. B가 뭐가 되냐면요. M의 5제곱수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뭔가 분수가 없는 깔끔한 정수 형태로 표현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A의 5제곱, B의 4제곱 만족하는 식은 이런 식으로 어떤 수의 20제곱식이 되면은 A는 어떤 수의 4제곱, B는 어떤 수의 5제곱수가 되면은 이거의 5제곱과 이거의 4제곱이 같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지수 법칙에 의해서. 자, 됐습니까? 당연히 M은 자연수고요. 자, 마찬가지입니다. 문제에서 지금 C의 세제곱 이퀄 D의 제곱이 나오면 D는 세제곱수야. C는 제곱수야. 따라서 이거는 어떤 수의 6제곱으로 이해를 하시면은 C는 어떤 수의 제곱수고요. D는 어떤 수의 세제곱수로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최종적으로 C-A를 하게 되면은 C가 뭡니까? C가 뭡니까? N의 제곱이죠. A가 뭡니까? A가 뭡니까? M의 4제곱입니다. 이렇게 뺀 값이 19고요. 인수분해가 되네요. n 플러스 m의 제곱, n 마이너스 m의 제곱 이퀄 19로 표현할 수 있고 이게 이제 정수 조건이 주어진 부정방정식이 되겠습니다. 이거 무조건 자연수 맞습니까? 19니까 여기도 무조건 자연수일 수밖에 없지요. 근데 19가 소수네. 따라서 이 값은 1 곱하기 19이거나 19 곱하기 1일 수밖에 없는데 문제에서 이 값은 이 값보다 클 수밖에 없으니까 19 곱하기 1일 수밖에 없고 따라서 n 플러스 m의 제곱은 19, n 마이너스 m의 제곱은 1. 따라서 두 개를 더하게 되면은 뭐가 됩니까? 좌변은 2n은 20이 되어서 n은 10이 되고요. m의 제곱이 9가 되겠네요. 뭐 m은 3이 되겠지만 어떤 느낌인지 알겠습니까? 네, 이렇게 되겠습니다. n이 10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뭡니까? 이거 뭐야? 10의 6제곱이야. 알겠습니까? 이거는 뭐 20제곱이야? 아까 m의 제곱이 9였으니까 9의 10제곱이야. 뭐 이런 숫자인 거야. 근데 마지막 궁금한 거 뭐냐면은 d-b를 물어봤으니까 d에서 b를 빼는 겁니다. d가 뭡니까? n의 세제곱이니까 1000이야, 1000. 빼기. 그 다음에 m의 5제곱인데 아까 m이 얼마였어요? 3이었으니까 이거는 3의 5제곱. 얼마예요? 3의 5제곱. 3의 4제곱이 81. 243이 돼서 구하면 757이 최종적인 답이 되겠습니다. 어떻게 푼지 알겠습니까? 이 문제의 핵심이 뭐예요?
이렇게 생긴 복잡한 지수 형태를 이렇게 놓는 게 핵심입니다. 지수에 대한 더 깊은 내용은 여러분 뒤에 가서 지수로그를 배웁니다. 그 지수로그를 배우면은 이런 부분들을 아까 쌤이 잠깐 썼다가 지웠던 뭐 5분의 4제곱 같은 이런 분수 형태의 지수를 통해서 거듭 제곱근으로 구할 수가 있고요. 그거는 지금은 몰라도 되니까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 자, 이렇게 13단원의 내용을 전체적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부정방정식, 정수조건, 근과 계수의 관계 지속적으로 나오면서 뭔가 독특한 문제들이 지난 시간과 이번 시간에 나왔었는데 결국에는 그 논리는 동일합니다. 모르는 문자가 많아. 식은 부족해. 이것들을 메꾸기 위해서 정수조건, 실수조건을 활용하세요. 이런 뜻이었습니다. 자, 이제 방정식의 대단원의 막이 내렸고요. 다음 시간부터 14, 15단원 부등식을 통해서 여러분 수학 상편 깔끔하게 마무리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만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